한반도 최대, 최고층 랜드마크 보유, 1년 매출 90조 원, 면세점 매출 세계 3위, 껌이라면 역시 아시아 탑10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그 이름, 롯데그룹. 아시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롯데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 잡정부센터에서 준비한 롯데그룹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자, 매일매일 뜨는 공채 소식에 내가 원하는 직무는 몇 명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느라고 요즘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아주 밤낮 없이 바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바쁠 때일수록 또 시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잘 해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검색하고 또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정보인지 확인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허비됩니다. 맞아. 이게 또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럴 때 뭐 해야 되죠? 바로 저희 잡정보센터를 보셔야 된다는 거 네.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정보센터 저희 그 하루 1시간 생방송 시청만 하시면 하루 종일 걸려도 다 못 찾을 네. 알짜배기 정보들을 1시간에서 모아 전해드리니까요. 네. 오늘도 저희 잡정센터와 함께 귀중한 1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을 위한 알짜 정보만 모아서 예. 전해드리는 잡정보센터 수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공채 공고 분석부터 채용 규모와 스펙 그리고 경쟁률 분석은 물론이고요. 네, 합격을 위한 모든 노하우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네,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월요일은 포스코, 화요일은 SK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네. 문과생들이 특히 많이 지원하는 곳이죠. 롯데그룹 공채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취업 컨설팅계 BY 리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BY는 BY가 본인이 원한 겁니까? BY 네, 제가 BY를 저는 근데 이번에 레전드란 거예요? 네. 레전드죠. 근데 이번에 6에서는 개인적으로 이그니토 이그니토. 뭔가 좀 독설, 어두운 하지만 또 우원재는 팬덤이 아닌가요? 있는 우원재 우원재 좀 우울하잖아. 친구는 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제가 못 건드리겠더라고요. 네, 이그니토 정도로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네, 자 그리고 이분은 왠지 랩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리액션은 괜찮습니다. 정말 예. 좋을 것 같은 분인데요. 브리핑만 잘하면 됩니다. 네, 예. 잡정부센터 도우미 김하윤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하윤입니다. 랩을 못한다뇨. 저 어제 SK 자소서 읽는 거 보셨잖아요. 제가 쇼미더머니를 나가야 할 판입니다. 거의 홍서범 씨의 김사까지 나오는 랩처럼 계속 읊어주시는데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롯데그룹 공채 합격 전략을 알아볼 텐데요. 민혁 쌤, 롯데공고가 드디어 떴네요. 예상대로였습니까? 예상대로죠. 예상대로 정말 우리 기쁜 소식입니다. 문과분들 위주로 또 채용을 하고 롯데는 전통적으로 사실 롯금동이라 그래서 서류 전형의 벽이 상당히 높은 회사로 알려졌지만 저희가 3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어디죠? 롯데, 금호, 동부. 네, 이 아. 회사들이 좀 서류 전형에서 학교라든지 학점, 스펙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번부터는 그렇지 않은 보통 예전 같으면 롯데가 5배수에서 적게는 한 3배수 정도만 면접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인적성이 생겨서 10에서 한 15배수 정도 서류 통과가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인적성이 이제 치른 학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전만큼 타이트하게 전형이 치러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롯데그룹이 이번에 어학, 학력, 연령 제한이 없는 산무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산무 채용이 가장 빛을 발할 그 계열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건 명확합니다. 이건 사실은 명확한데 그 문과분들이 주로 가는 롯데백화점은 여전히 스펙을 많이 볼 거고요. 롯데 코리아세븐은 이제 근데 아무래도 저희한테 그 롯데 백화점이 스펙을 많이 보는 이유를 왜 그렇다고 했죠? 외모 때문에 외모라든지 보여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 또 리더십 이런 것들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금 스카이 출신이야? 뭐 이런 거? 스카이고 이제 그 사실 롯데백화점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는 게 이번에 MD 직무만 뽑고 영업관리 직무를 안 뽑아요. 회사 내에서도 좀 영업 관리가 중요한 건데. 영업 관리가 문과생들 가려면 그죠? 근데 제 생각엔 아마 이제
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신입 사원보다도 좀 경력 사원을 우선시 채용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신입을 신입을 영업 관리로 채용하면 너무 그 기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기회 비용도 그렇고 퇴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롯데 백화점 그 채용 담당자랑 한번 썰전을 펴보고 싶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 200명 신입사원 뽑으면 한 절반 정도가 2년 내에 퇴사할 정도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또 회사 중에 하나인데 롯데 코리아 세븐은 그렇지 않다. 정말 많은 인원을 채용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공계 회사 중에서는 여러분들 상당히 관심 많아 하시지만 업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파워가 있지 않은 롯데 정보통신. 네, IT 회사 근데 같은 은근히 경우는 그런 게 알짜배기 아니에요? 전혀 알짜배기가 아니죠. 아니에요? 롯데 정보통신은 뭐 그 업계에서도 그렇게 순위가 높지도 않고. 그럼 뭐 이공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냥 좀 약간 그 중급 친구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는?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은데 IT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이 그래도 선호하는 회사 중에 하나지만 급여 때문에 그래요. 롯데가 급여. 그렇게 급여가 좀 높지가 그렇죠. 않은 거기는 편이라. 롯데가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속설이 있잖아요. 네. 정설이 그뭐 급여가 적다는 그런 게. 그건 팩트예요. 속설이 팩트예요? 아니에요. 네, 뭐 본인들 채용 그래요?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들이 나오셔서 좀 속 시원하게 뭐 월급 통장 한번 이렇게 좀 그래요. 그 공개를 얘기 많이 해주신다거나 하더라고요. 어제 뭐 기아자동차 시크릿케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듯이 직접 나와서 우리는 많이 준다 그게 급여를. 궁금해요. 참. 왜 네. 잘 나가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적을까? 보수적인 문화가 또 없다고 그 채용 담당자는 얼마 전에 또 기사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상당히 보수적이다? 권위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 조직 문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격적으로 좀 모욕을 한대요. 실적이 나쁘면 욕하고 그런 인격적인 게 아니라 뭐 약간 그 공개 처형하듯이 이렇게 세워놓고 막 질문하는 거죠. 뭐 어떻게 했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소위 그 조회? 그러니까 워딩 조회 자체는 문화. 어떤 네. 워딩 자체는 막 그 화살이 아니지만 분위기 자체가 무겁게 사람을 흘러. 거의- 네, 그래서 그런 좀 막중한 책임감 이런 거를 못 견디는 분들이 좀 퇴사하시는 경우가 롯데가 많고 유독 문과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몇 개 회사 때문에 저는 약간 롯데 이미지가 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여러분들 롯데 이공계 분들 회사들도 많아요. 네, 롯데 건설, 롯데 케미칼, 또 롯데 자산개발 뭐 이런 쪽은 공대 잘 분들도 알지 얼마든지. 못하는 네, 그래서 저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이공계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엔지니어 분들도 얼마든지 진출을 하실 수가 있고 롯데 건설 같은 경우는 또 본사가 신사동에 있고 나름대로 본사 또 근무를 할 롯데 수 있는 캐슬은 여러 아주 곳에 좋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냥 무조건 문과 분들만 진입하는 회사라고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자소서 작성 요령을 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김하윤 캐스터가 알려준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롯데그룹의 자소서 항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항목은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항목입니다. 네, 사회활동인데요. 학업 이외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800자 이내 그리고 16줄 이내로 작성하라고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 동기는 500자 이내와 16줄 이내로 작성하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직무 경험인데요. 희망 직무 준비 과정과 희망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패 또는 성공 사례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부가 설명이 있고요. 이 역시도 800자 이내, 16줄 이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인데요. 입사 후 10년 동안의 회사 생활 시나리오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를 기술해 달라고 되어 있고요. 이 역시도 500자 이내, 16줄 이내로 작성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요즘 자소서 항목 자체가 엄청 길어지는 추세잖아요. 어제 SK만 봐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롯데는 고전적으로 항목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소서도 고전적으로 써야 할까요? 아니면 요즘 추세에 맞춰서 써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경쟁자들에 비해서 잘 써야 합격할 수 있겠죠. 이 잘 써야 합격할 수 있는 비법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SK 자소서를 했던 걸 기억하니까 김하윤 교수가 한결 가볍게 하네요, 그죠? 어제 아주 뭐 어제는 숨이 고전했는데 딸리고, 어제야 뭐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분량이어서
그래요. 아주 잘 네. 들어봤는데요. 일단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고전적이다. 네. 순간적으로 저 옆에 있는 저 회사 옆에 있는 경복궁이 떠올라서 좀 제가 웃겼는데 네. 이게 고전이다 못해서 박물관에 온 느낌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자기소개서 항목을 네. 안 건든 거예요? 건드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건 좀 씁쓸한 얘기긴 한데 그만큼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높지는 않았다. 않다. 기존에 높지는 않았고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제 인적성이 생기면서 좀 바꿨어야 정상인데 이제 급하게 진행을 되다 보니까 아마 자소서 항목은 건들지 못한 것 같고요. 이게 회사마다 자기소개서 항목이 다른 게 아니라 롯데는 특정 몇 개 회사 빼고는 전부 항목이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업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소서 항목을 바꾸려면 각 계열사 또 채용 담당자들끼리 또 회의도 해야 되고.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질문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 바꾸려면 또 위에 보고도 드려야 되고 그렇죠. 또 보고를 또 드릴 때 그냥 구두로 상무님이나 전무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보고서를 만들고 뭐 경쟁사 동향, 삼성은 자소서 항목이 이렇더라. 뭐 이런 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복잡하고 그게 이제 롯데 그룹에서 정해진다고 해서 뭐 정보통신이나 다른 또 계열사까지 또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이런 게. 저도 포스코에서 채용을 할 때 포스코 건설 뭐 다른 계열사들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해도 그 계열사들은 우린 같이 안 한다. 또 그게 싫으니까 또 일이 늘어날까 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귀찮아지니까. 귀찮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롯데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15일 날 마감이더라고요 서류가.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있기는 한데 굉장히 이번에 흥미로운 거는 그 발표일을 공개를 해줬어요. 서류 전형 발표일을 9월 15일 날 마감을 해서 10월 12일 날. 정말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롯데가 이렇게 한 거는 사실 그냥 무조건 기다렸거든요. 그 구직자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 보면 얼마큼 걸렸어요? 한 달 정도? 한 열흘에서 길면 보름 정도. 그리고 기네요. 그렇죠. 이번엔 꽤 긴 기간이고 28일 정도니까. 인적성 날짜도 10월 21일로 이미 다 가장 먼저 발표했어요. 롯데가 사실 8월 우리 초반에 언제 면접을 보겠다고 이미 다 공개가 된 상황이라 이게 내포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 서류 단계에서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보겠다? 우리가 보겠다는 의지를 예전 같으면 그런 거 별로 공개 안 해주고 자기들이 발표하고 싶고 검토하는 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다.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요, 롯데도 그렇고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삼성 역시 자소서 많이 보고 현대, 그다음 SK, 롯데, CJ 모든 대부분 뭐 포스코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전부 다 서류 단계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자소서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중견기업이라든지 좀 대한민국 채용에 있어서 이런 분위기가 저는 정착이 아마 될 것 같아서요. 더욱더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롯데 자소서가 뭐 세부 방향까지 또 조목조목 정해주는 뭐 이렇게 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써야 되겠죠? 그렇죠. 롯데 자소서는 뭐 바뀌진 물론 않았지만 항목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건 이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분명 자소서 항목이 안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이나 노력들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학생들끼리 보면은 특정 어떤 회사는 자소서를 별로 검토를 하지 않으니까 뭐 상반기에 합격한 거를 뭐 그대로 내도 된다. 뭐 이런 속설들이 떠도는데 그런 거 저는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항목별로 접근 방법 어떻게 되는지를 좀 주목해서 그러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조민혁 쌤께서 중요한 얘기해 주신 게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나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화두가 됐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되면서 이전에는 뭐 좀 걸러낼 수 있는 그 어떤 요건들, 그 조건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소개서에 대한 비중이 늘었다.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어떤 이전보다 어떤 항목 그 자기소개 질문 같은 게 많이 안 바뀌어서 다시 얘기해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대로 뭐 어떤 그 자기소개서 비중이 크지 않았던 회사라도 결과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정확한 지적이시고 이게 또 제가 옛날에 일할 때 생각이 나는 게 왜냐면은 그 임원분들은 위에 분들 그러니까 그 임원분들 위에 있는 뭐 부사장님이나 사장님이나 뭐 회장님들한테 보고할 거리들을 항상 찾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위에서 탑다운으로 보고거리를 주신 거예요. 이번에 청와대 미팅을 우리가 뭐 수제목주 마시면서 다녀왔는데 채용을 늘려야 된다더라. 그럼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인사팀에 계신 그 뭐 헤드, 뭐 회장님이 전문님이나 그렇게 얘기 한번 하고 나면 이제 그럼 불똥- 기다리거든요. 불똥이 위에 이제 떨어지는 회장님들은 이제 어떻게 채용이 지났는지를 당연히 기다릴 테고 이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뭘 보고하겠습니까? 당연히 서류 전형에서 우리는 이런 지방대 출신들도 많이 뽑았고 여석 인력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확대를 했으니
우리 회사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를 보고를 드릴 거고 그런 내용들을 당연히 뭐 청와대까지 이제 전달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이제 이해관계가 생길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구직자분들이 뭐 그래도 롯데는 뭐 자기들 어학 점수가 안 본다더라, 뭐 저기 아니 스펙 본다더라. 아직까지도 뭐. 그 3,600 법칙이라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 얘기해요. 그 토익 900에 학점 4 곱하기 94 3,600 아직도 3,600 법칙을 뭐 따르고 있다.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주변에도 그런 친구 많이 있더라고 아직.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믿지 마시고 아니 같은 강사분들 중에서 이거는 의견이 달라요. 아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분도 하는 분 있어요? 좀 제정신 아닌 분들도 있어요. 네, 학생들한테 여전히 너무 센 롯데는 발언 아니에요? 나와요. 그럼 그분이 나랑 나와서 같이 얘기해 데이터를 갖고 검증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학생들한테 야 이 회사 가려면은 뭐 스펙이 뭐 있어야 되고 너는 학교가 안 좋으니까 애시당초 그 회사 꿈꾸지 마라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돌맞을 얘기지. 네, 그 회사에서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그래요. 얘기 더 이상 믿지 마시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 기본적으로 항목별로 1번 한번 항목부터 볼까요?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1번 항목이 아까 뭐였었죠? 지원 동기인데 그래요? 여기 보니까 500자 이내예요. 네. 보통은 뭐 800자에서 1000자 뭐 이 정도 중요하지 않다는 되는데 얘기는 뭐예요, 이건? 왜 이렇게 그- 짧죠? 지쳐서 그렇죠. 네, 채용 담당자들이 뭐 800자, 1000자, 1500자를 주어봤자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어제- 롯데 제과 뭐 아이스크림 먹었다부터 시작해서 백화점이 가까웠다, 뭐 편의점이 가까웠다, 아까 말씀하신 뭐 나 롯데캐슬에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뻔한 소비자 관점의 얘기를 자꾸만 해대니 다 필요 없고 짧게 그냥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500자로 써라. 네, 그러니까 요 의도죠.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클래시컬하게 썼어. 근데 시작도 안 했는데 500자가 다 차고 그래서 스스로를 느끼게 해주는군요. 이런 걸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 그렇죠. 애시당초 짧게 여러분들한테 그 자소서 공간을 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압박 때문에 그래서 듣고자 하는 얘기만 저는 500자 내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평가를 하려는 채용 담당자의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그 일본에 500자에서 구성을 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간단해요. 그렇죠. 1번 항목 같은 경우 구성이 본인의 경험을 쓰지 마세요. 1번 항목은. 경험 그거 쓰지 쓰다가 말고.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으로 애시당초 문장을 시작하지 마시고요. 롯데에 대한 관심으로만 써주세요. 500자를. 예를 들어서 내가 롯데 코리아 세븐에 지원한다고 하면 내가 최근 들어 2년 동안 아르바이트 경험 이런 거 하지 마. 그렇게 쓰질 마. 아예 그렇게 쓰는 데 대부분이 시작을 하지 마. 내가 아르바이트를 2년 할 동안 뻔해요. 그럼 결론이 뭐겠어? 고객들 많이 만나봤고 영업을 뭐 잘해서 이런 걸 바탕으로 FC 지금 하지 마. 그럼 또 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네. 또 회사 자랑을 한다니까?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뭐 시간적 여유가 여러분들 좀 있으시니까 그 문과 회사잖아요. 인문계 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 그 채널을 좀 방문을 해봐요. 상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가서 느낀 것들을 결부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롯데마트에 지원한다. 제발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다 롯데마트 지원 동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쓰지 마시고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거. 롯데마트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상품, 지역, 제품, 고객군 이런 게 있고요. 가장 사실 좋은 방법은 32분에 공개할게요. 32분. 네,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 지금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네. 이거는 제가 혹시 잊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하나 봐. 얘기 수업도, 드려요. 방송을 네. 너무 수업도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 봐. 그러니까 엑기스를 앞에 얘기 안 해서 더 시청자들을 잡아놓고 잡아놓는 마지막에 전략적이네요. 그거 듣기 싫으면 채널 돌려도 돼요. 되게 본인 중요할 거야. 이거 자기 들으면 소개에서- 합격할 수도 있다. 자기소개서 책도 뒤쪽에다 이렇게 써놓는 거 아니에요? 다 엑기스를. 아니 그럼 안 사. 그래서 그건 앞에다. 그건 약간 얘기가 다르지. 그거는 안 사지. 그거는 그래요. 돈 내고 하는 게 32분에 아니니까. 저희가 네. 32분 32분 뒤에 공개를 저희가 탑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2번 항목을 한번 살펴봐야 아우 되는데요. 이번 어떻게 하면 좋아? 성장 과정.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요. 좋을까요? 어떻게 이거 하면 어떡하냐? 좋을까요? 예, 성장 과정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이제 간접 체험, 영향받는 부모님 얘기를 꼭 아, 옛날에 쓰는 우리- 경우가 아직까지도 있는데 있어요? 예, 아직까지도 있고 어제도 저한테 학생이 아버지가 사실은 뭐 롯데 건설 쪽에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쓰면 안 되냐 그래서 쓰지는 말고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네 얘기를 들어줄게. 나한테 내가 지금부터 아니 진짜 들어줄게 친구야.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또 고백 성사하듯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아버지 따라서 뭐 중동도 가봤고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길래 자 이제 5분이 됐으니까 잘했어요. 쓰지 말아라 더 이상.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영향받았다는 거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그
아들, 딸들이 부모님의 뜻을 일부러 거역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유독 우리나라는 또 그런 유교적인 문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원자 개인의 주체적인 자발적인 모습을 보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시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뭐 자유로운 어떤 그런 가족 문화라면, 가족 문화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으로부터 겪었던 뭐 내용들 가령 이런 건 가능해요. 어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학생의 자소서기도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의사가 되라고 했지만 나는 의사 되는 것보다 다른 게 되는 게 의미가 있어서 공학도로서의 길을 따라갔고 대학교 한 2년 동안은 부모님과 뭐 의절하고 지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소서 1번에 현대차. 학교 어디였는데요? 학교는 수도권 대학교였어요. 뭐 의대가 뭐 갈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되게 예리하네. 내 그렇죠. 얘기는 뭐 이제 한 뭐 스카이 정도면은 네. 공대나 의대를 뭐 할 수 있지만 아니 가천대가 괜찮거든. 가천대 가천대도 괜찮고 의대는. 근데 가천대 문과는 아니잖아. 이공계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 그런 어떤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자기의 얘기를 풀어 나가는 그런 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 갈등 관계였던 경험을 써도 돼요. 오히려 좀 더 그 네. 판에 박히지 않는. 그렇죠. 근데 부모님 어차피 여러분들 굉장히 순종적이고 말 잘 듣고 항상 부모님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자소서일 텐데 그럼 뻔하잖아요. 단어가 뭐 엄격하신 부모님으로부터 책임감을 배웠고 뭐 항상 화목했고 아직도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지 마시고 성장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얘기를 근데 저는 지금 기술을 해주시길 바라요. 민혁 쌤이 얘기한 순간에 아직도 있죠. 부모님과의 갈등. 그래서 이제 또 갈등 쓴다도 여다 이제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부모님과의 갈등은 여러분들이 사안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그거는 쓰실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갈등의 거 어떤 케이스가 다를 거기 그렇지. 때문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천편일률적인 건 안 된다. 이거 뭐 누차 얘기하지만 저도 옛날에 이렇게 쓰다가 안 된 적이 있었어서 네. 하여튼 뭐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스펙 어필에 네. 대해서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학교를 어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자소서에다가 신촌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라는 식으로 어떤 신촌에서 뭐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을 이런 먹으면서 거. 그런 네. 식으로 좀 어필을 하세요. 하는 거죠. 해도 돼요? 저는 해도 된다고 봐요. 그거는. 예, 그거는 저는 이게 좀 우리가 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이제 공기업 쪽에서는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사기업을 하고 있고 사실 매우 현실적인 이유기도 하지만 채용 담당자는 그 좀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스펙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다면 허용하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잖아요. 스펙을 평소부터 갖췄던 분들을 그 어디에서도 드러내지 말라고 이력서에서 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겨울왕국의 엘사 같은 거지. 억울하기도 하겠어. 마법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장갑 끼라 그래가지고 레리꼬 정말로 네, 그렇죠? 장갑 문재인 정부 풀으니까 전에 준비를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1, 2년을 쭉 한 친구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굉장히 좀 허무할 수도 있겠죠. 그 재학생 같은 경우에도 스펙이 되게 좋은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도 그 경영학과가 아니더라도 그 인문계 학생들은 취업이 되게 잘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력서 상에 기입하지 말라 그러고. 근데 반면에 자소서에 그런 지금 이윤정 아나운서께서 얘기한 그런 것들, 네, 학교에서 했던 그 성균관대학교에만 존재하는 어떤 이름, 동아리명 뭐 이런 우리가 것들을 살짝 우리 저기 네, 뭐 어플을. 언론으로 치면 언론 고시반 그쵸. 있잖아. 예필제 같은 거 네. 이런 거. 그런 거 얘기 좀 이제 저는 어. 네 그거는 전 하셔야 되고 어. 물론 그거만으로 합격이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플러스 알파적인 어떤 거는 어느 괜찮다. 정도는 내비칠 그렇죠. 저런 어떤 필요는 초록색 성대 느낌의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죠. 이 친구가 약간 느낌이 있구나. 네, 뭔가 있다. 네.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저는 말씀하시는 거는 허용 가능하다. 네. 그래요.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민혁 쌤이 허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 알고 잘 뭐 조금 극소수지 뭐 사실 이거는. 그럴까요? 이런 아. 이게 뭐 해당된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뭐 맞다, 극소수지 뭐 이걸 하기야. 네, 잘하는 스카이 사람도 있지만 안볼 분들이라든지 수 뭐 있기 이런 때문에. 분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주 적으니까 저는. 네. 자, 3번 항목 좀 볼게요. 3번 항목이 이제 그 보니까 사회활동 문 항목인 건데 동아리 활동, 뭐 인턴 활동, 봉사 활동, 아르바이트, 뭐 어학연수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무조건 뭐 직무 역량과 이것도 연계를 좀 시켜야겠죠? 3명에게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 3분, 그러니까 구직자가 아닌 3분, 배심원 3분에게 물어봐서
야 이거 힘들었을 것 같아 안 힘들었을 것 같아라고 물어봐서 3명 모두 야 이거 되게 힘든 경험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쓰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꾸만 구직자분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해요. 아 선생님 저는 다른 데가 아니라 A라는 지점은 정말 팝콘 팔기 되게 힘들어요. 예, 여긴 다른 데랑 다르게 굉장히 고객이 까다롭기 때문에 1년 동안 제가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한 거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전 이거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이제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예,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보여주고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쓰셔도 돼요. 제가 아무리 뭐 어떤 경험 써라 쓰지 마라 정리를 해드려도 구직자분들이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잘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4번 항목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단점 부분 이런 거.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단점 뭐 치명적으로 직무에서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안 쓰려고 하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제가 쓰라 그래도 안 쓰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한 번쯤 뭐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으면야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으니까 구직자분들끼리 서로 보는 거는 괜히 싸움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구직자가 아닌 분들에게 한 번쯤 좀 점검을 받아보시면 전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우리도 왜 준비할 때 영상 찍어놓고 그 가족이나 가까운 보여주잖아요.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걸 보여주지 잘 안 한 건 또 혼날까 봐 안 보여준 경우도 있는 것처럼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써놓고 잘 쓴 거를 추려서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 그렇죠. 경우 많죠. 되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네, 많고 민낯이 드러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사실은 여기 지금 뭐 예시로 나와 있지만 인사 담당자 그 취업 포털에서도 뭐 조사했던 것 같은데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1순위 경험이 어학연수예요.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면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의 탄식과 무너지는 것 같은데 기자 받고 있는 갔다 분들은 왔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건 전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그 거액을 들여서 장기간 뭐 6개월 이상 어학연수 갔다 왔는데 제가 이렇게 또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환학생 괜찮죠? 교환학생도 놀러 간 거니까 예를 들어서 교환학생인데 뭐 엔지니어 이공계 분들이라면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힘든데 저도 사실 놀러 갔어요. 델라웨어 이런데. 아 교환학생이었어요? 저도 가려다가 토플 점수 없어서 가지는 못하고 이제 어학연수를 그 시애틀로 가서 그냥 뭐 저기 시애틀 스타벅스 1호점 그 1호점 가서 사진 찍고 뭐 해산물 먹고 뭐 그냥 그러다 왔지. 그거를 갖다가 무슨 나의 글로벌 역량을 뭐 기숙사에서 저도 인종차별 당하고요. 다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경험들이. 예. 그냥 금요일 날 포트럭 파티 하고 중국 애들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류의 경험이 무슨 직무랑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학연수나 봉사활동은 사실상 좀 해당되기가 어렵다. 이건 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긍정할 수 있는 그 얘기는 이제 본인만 알고 있는 거 말고 누구나 봐도 이건 힘들었겠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필터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어제도 힘들었지만 제가 본 게 남들이 이해 못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중학생 과외한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중학생 과외한 얘기를 갖다 3번 항목에다 그렇게 장황하게 썼더라고요. 자기만의 과외요? 어떤 그 벤다이언 그리고 뭐 확률 문제 풀고 이런 방식으로 나는 열심히 했네 그래도. 학원 강사인데 학원 강사 돈 많이 벌거든요. 홍기찬 쌤 그 학원 강사로 일어났잖아요, 그 친구가. 예,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학원 강사는 돈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이거를 갖다가 애들의 어떤 소명 의식을 갖고 무슨 죽은 시인의 사회 뭐 키딩 선생님처럼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만약 재능 기부 같은 거였으면 좀 다 이게 다를 텐데. 재능 기부였으면 또 얘기가 안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건 직무 역량을 보는 거니까 재능 기부한 건데 이게 뭘 또 자기가 정말 자발적으로 계획적으로 역량을 쌓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가 저는 어려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난이도가 높은 과제, 그냥 적당한 선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도전적으로 수행했던 이런 경험들 위주로 저는 3번을 좀 어필을 해주시는 게 그래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번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직무 역시 경험인데요. 직무네. 예. 이 파트는 사실 뭐 직무만 같으면 복붙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좀 주의점이 있다면 실제로 뭐가 그렇게 있을까요? 할 거예요 많이. 네. 복붙하세요. 저는 아니 진짜 정말로 요새 같은 때는 여러분들 복붙도 복붙하는 거 다 알아요. 채용 담당자들도 복붙하는 거 다 알고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복붙 안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직무 관련된 본인의 강점과 상대적인 약점을 쓰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회사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뭐 롯데 정보통신을 쓴다. 그럼 다른 IT 회사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소재라 현대자동차 3번도 똑같거든요. 다만 요거를 복붙한 느낌을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지 않게 하셔야지
소제목에서. 그래. 네. 기업이 뭐 이름 그러니까- 바뀌어 있다든가 뭐 이런 그렇죠. 것도 그러니까 치명적인 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떨어지는 거죠. 소제목 같은 경우를 뭐 그냥 롯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추상적이고 어디에 껴놔도 말이 네.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뭐 가요, 대중가요의 타이틀, 제목 이런 거를 뭐 인용해서 네, 그런 것들은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자소서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주는 자소서지 본인이 그냥 눈에 띄게끔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소제목을 써주시는 거는 절대 금물이다. 네, 강조를 그래요. 자, 드디어 저희가 이제 10초 10초 카운트를 남았어요. 세보죠. 9, 8, 7, 6, 5, 네. 4, 3, 3, 예, 2, 1. 1. 자, 그래, 32분이에요. 32분에 알려주시죠. 아까 저기 해주신다고 했던 거. 네. 1번 항목에서 그 중요한 부분. 어떤 거예요, 그거? 유통 쪽에 이제 빅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 중에 성수기 가장 그 매출이 발생을 하는 성수기 시즌이 지금 한 3개 정도가 추석은? 남아 있죠. 추석? 그렇죠. 추석이랑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달에 있고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연달아 있거든요. 이 3가지 성수기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 주십시오. 오. 지원 동기하고 입사업 포부 쪽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써달라는 얘기인데 이 구체적인 기간이 이미 우리가 하반기는 그래서 좋아요. 우리 그 문과분들이 쓰시기에 상반기는 좀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러니까 괜히 어줍지 않게 중국 분들 건드리지 마시고요. 중국 유럽 고객을 건드리지 하지 마. 말고. 중국 얘기 아예. 그 기대도 안 해요. 신입 사원들한테 아예 기대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지금 10월 연휴예요. 지금 발표하지 않았나요? 저 임시 공휴일 지정이 됐죠. 네. 됐죠. 그럼 네. 회사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거 가지고 회의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하면은 좀 지난 3, 4분기 때 부족했던 실적을 이번 4, 3분기 때 이걸 메꾸겠냐. 각 사이트별로 뭐 아이디어를 내봐라. 이런 거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평가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 얘기해 준다? 그럼 굉장히 만나보고 싶은 자소서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시즌이나 시기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그 관점에서 매대 관찰해보시고 고객 유형 파악해보시고 그런 그 생각을 꾸준히 해왔고 개선점이나 이런 걸 파악했고 어떻게 실현시킬지를 5번 항목에 정리를 해주신다면 물론 이거는 이런 거는 이공계분들한테 적용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문과분들한테 특화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어떤 뭐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꾸준히 그 기업에 애착이 있었다면 이런 기간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 거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잘 정립이 된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하고 이거는 그런 뭐 수 있겠네요. 사실 평소에 준비를 안 했던 분들도 지금이라도 한 열흘 정도 할수 남았으니까 있겠죠. 충분히 할 수가 네. 있고 이건 사실 원래 CJ가 많이 했던 거예요. CJ가 자소서 항목에 근데 아주 직접 가보고 우리- 물어보고 뭐 이런 거니까. 뭐 안 가르쳐 주기로 그 유명한 주민혁 쌤이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을 네. 제시해 주셨습니다. 왜냐면 네. 이렇게 해도 안 쓰니까 그래요. 안 쓰니까 제가 쓸 이렇게 거야. 해도 또 쓸 쓸 거야. 분들은 쓸 거야 또. 예. 지금 노트는 끄적였지만 이거 안 할 거다.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5번 항목이 그래요. 남아 있잖아요. 입사 후 포부인데 합격 후기에 보니까 그 롯데그룹 인사 체계 또 승진 체계를 좀 알고 접근하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 잘못된 될까요? 가짜 뉴스. 네, 직급 체계 이런 거는 뭐 인사팀 지원자면야 뭐 쓸 수가 있겠지만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뭐 영업 관리자나 마케팅 뭐 IT 전문자들은 그럼 뭐 직급 체계 뭐 3년 차 때 대리되고 5년 차 때 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1번에서 아까 제가 조언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실행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갖고 있는지 정도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 뭐 글자 수도 한 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는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그룹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알아봤는데요. 민혁 쌤께서 끝으로 롯데그룹 지원자들 롯데 지원하려면 이것만은 신경 써라. 신의 한 수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5개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번하고 4번, 안 중요한 게 5번입니다. 네, 그리고 남들 다 쓰는 내용으로 쓰지 않아야 하는 2번. 그리고 특화된 경험이 없는 이상은 미련을 버려야 별로 되는 3번. 네, 3번 사회활동 뭐 대단한 거 경력 사원 정도 3번 아마 우대하려고 물어본 거니까 우선순위를 1번하고 4번 쪽에 두시고 빨리 마무리하시고 주말 중에 이렇게 다음 주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또 지금 주말 중에 빨리 내지 않으면 할 얘기가 이렇게 너무 많기 얘기하시는 때문에 거는 뭐 엄청나게 또 하나하나 끙끙 붙잡으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네. 돼요? 3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신 걸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해 준 대로 저희가 이 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네. 리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연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롯데그룹이 이번 하반기에 인적성 검사를 따로 떼어내면서 궁금증들이 굉장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궁금증을 TV 취업상담소에서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타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TV 취업 상담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김하연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서울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하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박가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은 어떤 채용 소식이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로에 위치한 N커뮤니케이션즈에서 마케팅, 광고 및 상품기획 사무원 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담당 업무는 TV 광고, 바이럴 영상 콘텐츠 홍보 및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의 광고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청년층을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 자격이 어렵지 않습니다. 광고 및 상품 기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구 원주로에 위치한 진영관세사무소에서 관세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조리상,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담당 업무는 수출입 통관, 관세 환급, FTA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와 인근 거주자 등을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300만 원 이상이고요.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컴퓨터 활용 우수자와 인근 지역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수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롯데 하이마트 주 수원지사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 소재한 가전제품 도소매 업체로 가전제품 판매, 캐셔 사원 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고객 응대, 전문 품목 상담, 상품 및 진열 관리, 배송 관리, 계산 업무 등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은 무관하며 근무 지역은 수원, 화성, 평택 지역으로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근무 시간은 풀타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파트타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급여는 풀타임 근무자는 월 평균 220만 원, 연 3,200만 원 내외이고 파트타임 근무자는 월 평균 130만 원, 연 1,800만 원 내외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자녀 학자금 지원, 직원 대출제도, 경조사 지원, 건강검진, 복지카드 제공 등이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력서를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을 원하는 분들은 근무 지역과 근무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9월 18일 월요일 행복한 대화 이끌기, 9월 19일 화요일 면접 기술 습득하기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 고용센터 3층 단기 집단 상담실로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 서울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또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마련하는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네. 자, 지금은 취준생들의 파더 테레사란 별명과 그다음에 고민 상담하는 취준생들이 너무 많아서 줄을 서시오. 허준이라는 별명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정말. 위포트의 차재원 코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차주님. 네, 차준이에요. 차주님. 홍춘아, 어딨니? 반갑습니다. 네, 됐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많이 보네요. 자주 뵈야죠. 반갑네요.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너무 훅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고요. 나는 늘 제자리인데 너희는 어디쯤에? 매주 함께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네. 2부의 도우미 써니 유엔캐스터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마더 테레사. 파더. 여기는 파더 그쵸, 테레사, 파더 테레사? 여기는 마더 뭔가 테레사 마더 같아. 그쵸. 느낌이. 네. 어때요? 요즘도 뭐가 어떠냐? 감사하고 살고 있죠. 감사와 사랑의 삶으로. 그러고 있죠. 네. 우리 마더 테레사의 근데 모토 아니에요? 저희 같은 감사와 테레사들이 이런 즉흥적인 거에는 또 약해요? 약해요. 네. 아, 그렇구나. 순리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뭐가 어떠냐? 갑자기 어떠냐고 하시게. 뭐래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마더 테레사 어때요? 이 별명. 마더 테레사요? 네. 본인에게 주어진다면? 아니 원래 근데 차 코치님 여쭤보는 거 아니었어요? 그쵸, 파더 맞죠. 테레사? 우린 대본대로 저희는 안 가잖아. 대본대로 안 갑니다. 아 좋죠. 마더 방송 테레사. 하루 틀어요, 지금? 예. 마더 좀 더 테레사님.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아마 좋은 방송이에요. 약간 예, 원래 그러니까 피곤하네 유해인 파이팅, 캐스터가. 파이팅. 알겠습니다. 띵. 네. 자, 그럼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먼저 TV 취업 상담소 고민 신청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유해인 캐스터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직업방송 잡정포센터에서는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취업에 꼭 맞는 주제로 댓글을 받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과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요. 방송 마지막에 한 분을 추첨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의 행운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롯데그룹의 공채가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학생들의 궁금한 사항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유엔캐스터가 댓글 질문 바로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인적성 시험인 LTEP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아이디 단테큐님께서 이분 또 보내셨네. 단테큐. 서류 합격은 많겠으나 LTEP에서 대거 탈락이라니 오히려 희망 고문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요. 아이디 독하고 독하도다님께서 기존 LTEP과 비교해서 난이도 변화와 합격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지난 공채에서 인적성 탈락으로 떨어졌는데 필터링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테큐. 질문의 질이 썩 좋지 않아요. 단테큐 이분은 자주 쓰긴 하는데 애청자이신데. 질이 별로야. 네. 열심히 안 하는 분 같아요. 자, 이번 하반기 롯데그룹 채용에서 달라진 점이 바로 이 인적성 시험인 LTEP을
분리해서 실운전과 변별력 강화할 텐데요. 그래서 이 기존의 그 서류 전형에서 5배수 뽑았는데 이번에는 15배수에서 많게는 네. 20배수로 거른다고 하니까 단태큐님의 어떤 걱정이 이해가 될 법도 하긴 합니다만 네. 네, 이런 질문 어떻게 좀 받아치시겠습니까? 일단 이 질문을 고르게 된 데는 단태큐님이 그 애청자니까 이번 질문을 끝으로 이런 난이도의 질문을 이제 자제해달라는 저의 깊은 뜻이 담겨 있죠. 일단은 걱정충, 걱정이 많으시다. 걱정충. 부탁인데 많습니다. 본인이 요거는 이미 걱정충. 답을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희망 고문이겠죠.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야겠어요? 간절하게 임해야겠죠. 독하고 독하도다. 이분 난이도 합격 기준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변별력을 기를 수밖에 없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원데이 면접을 했던 날 아침에 풀던 그 LTV 아닌 거예요. 다른 기업과 다를 바 없이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서류적으로든 인적성으로든 신경 써야 될 것이 많고 당연히 뭐 문항이 뭐 이렇게 유형이 새로 추가되기보다는 기존 유형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인적성 탈락으로 떨어졌는데 필터링이 있겠다? 글쎄요. 저는 필터링은 없을 거예요. 예, 좀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단태큐 화이팅. 독하도 네. 너도 화이팅. 아니 어쨌든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했으면 이전과 달리 또 합격의 기준도 달라질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한 권 정도를 풀었다면 네. 좀 어떤 식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일단은 뭐 다다익선이죠. 사실 인적성은 뭐 다른 방송에서 다른 전문가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문제집은 많이 풀수록 좀 유리한 거거든요. 그 유형이 그대로 나온다기보단 문제 푸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듣기 평가 낮에 연습해서 풀어야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 잘 봤죠? 자, 6년이 지났잖아요. 그 느낌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주말에는 기계적으로 오전 혹은 낮에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난이도나 이런 면들을 따져본다면 그럼 대체 어디까지 내가 맞춰야 되나 걱정이 되실 텐데 이거는 끝에서 애들을 떨구는 전형이기 때문에 떨궈지지 않을 수준까지의 문제풀이와 기계적인 습관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싶습니다. 좀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맞겠는 게 네네. 많이 풀면은 그렇죠. 어떤 그 결격 사유가 보이죠. 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같이 한번 만났던 친구가 삼성물산 간 친구. 네네. 거의 뭐 자기 한 키만큼 얼만큼 책에 맞아요. 쌓여갖고 네, 맞아요. 그만큼 풀었다는 얘기를 덤덤하게 말했던 그 했는데 지역. 네. 어쨌든 그만큼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니까 다다익선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난도가 높아지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LTEB니까 LTEB 이전에는 이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좀 쉬운 편이었죠. 거의 CJ랑 동급으로. 근데 CJ보다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다고 보겠지만 또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하기야 또 그러긴 하겠네요. 또 예를 들면 이제 전개도 펼쳐놓고 이제 뭐 되게 도형 위치 맞추고 이런 공간 지각 같은 거는 저 같은 경우도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나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를 지금 접해봐도 많이 어려운 점을 본다면 사람마다 그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접할수록 유리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엔 캐스터가 읽어주시죠. 네, 두 번째 댓글은요. 직무와 인재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이디 수인드림님께서 첫 번째, 롯데홈쇼핑에서 원하는 지원자의 역량. 두 번째, 실제 신입사원이 입사 후 하는 업무. 세 번째, 우대하는 경험. 네 번째, 스펙 중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라고 다다익선 여기 있네요. 그리고 아이디 러브유캔님께서 롯데케미칼의 경우 인재상이 궁금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러브유캔님과 수인드림님은 되게 예의 바르게 정갈하게 1번, 2번, 3번, 4번을 주셨는데 자기소개서 항목을 우리한테 쓰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다 물어보시려고. 자기소개서를 써주세요. 1번부터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인 씨 재원 드림을 해주세요. 재원 피드백. 예, 제가 드리면 일단 이 두 분은 제가 이걸 왜 선정했냐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는 정보였고요.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궁서체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수인드림님이 질문도 잘못됐어요. 본인이 어느 직무를 희망하는지도 말씀 안 해주셨고 롯데홈쇼핑에서 지원자가 원하는 직무 역량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획력, 추진력, 그리고 분석력 이런 것들은 모든 직무에 다 해당이 돼요. 방송 송출하시는 분부터 IT 담당자, 상품 기획자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역량을 묻는다는 건 본인이 적어놓은 걸 맞는지 검증하려는 느낌이 강하고 본인이 하는 업무의 얘기는 당연히 그 관련된 영상들이 유튜브만 봐도 충분히 많습니다. 안타깝고요. 스펙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글쎄다. 유관 경험이겠죠. 그리고 본인의 학점도 일정 부분 중요하고요.
그 우대하는 경험은 역시 홈쇼핑 관련 업체에서 조금이라도 근무를 했거나 뭐 소셜 커머스 업체라도 좋으니까 그쪽에서 뭐 어시스턴트 MD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기획을 했다거나 뭔가 DB를 분석해갖고 결과를 냈던 경험이라면 다 환영입니다. 동아리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보니까 약간 네. 직무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문과생인 건 분명해 네. 보이고 네. 뭔 것 같아요. 네, 이분은 뭐 경영 지원 쪽인가? 아닙니다. 뭐 그냥 영업 지원? 뉴비, 뉴 비지터, 뉴비. 그러니까 뉴비. 취업에 처음 입문하신 분의 기본적인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런 분들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한번 자, 진짜 우리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수인드림님이 네. 좀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차지원 코치가 이제 이거를 네. 고른 건데 정신을 차리셨다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그럼요. 지금 얘기 지적한 네. 부분들을 네. 좀 보강해서 보충해서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밖에 또 러브유크님은 네, 러브유크님. 이거 역시 홈페이지가 한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러브유크 좀 너무했다. 이거 진짜 롯데 너무했어요. 롯데캠 LOTT CHEM.com을 누르시면 여기 인재상에 무려 뭐라는 아니요. 세 가지. 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 실력을 키우기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젊은이, 협력과 상생을 아는 당신. 이 세 가지가 본인의 인재상이니까 그 중에 하나를 그대로 갖다 붙이지 말고 여기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내 걸로 뽑아서 재정의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아마 애들 다 그렇게 할 거야. 컴퓨터도 켜기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잖아요. 그렇죠. 또 어쩌면 뭐 다 지금 바로 또 시작하는 분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런 질문들을 고른 이유가 지금 제가 그 게시판의 게시물들을 봤더니 대부분 LTEP 난이도 높아요, 낮아요, 뭐 인문계예요, 이공계예요 이런 정말 아주 지엽적이고 별로 안 중요한 질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롯데그룹을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작진의 의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롯데 이틀 남겨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넉넉하게 이렇게 할 때 이 큰 그림, 제작진 우리 PD님과 작가님의 이 큰 그림을 생각한다면 좀 제대로 알고 빨리 접근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전 이 두 질문을 골랐던 거예요. 꼭 지금 지원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아니 잡정보센터 홍보대사 같아. 네, 그렇죠. 아니 좋은 방송이면 어떻게? 작가님 천오십분 같은 거지. 생각해 이 좋은 걸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알려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함께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내주셔서 홈페이지에 파이팅 들어가서 하세요. 그래요. 기본적인 인재상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이 두 같고요. 분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질문을 질과 떠나서 이제 시작하는 분이기 이제 때문에 시작하는 좀 분인 더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의미에서 뽑은 거니까 내 질문이 이렇게 퀄리티가 좋았나 착각하시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유엔캐스터가 읽어주시죠. 네, 마지막 댓글은 롯데그룹 면접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네. 아이디 레오 메시님께서 LTEP은 별도의 날짜에 보고 인성과 면접을 함께 보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기존의 구조와 면접이 이 형식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예의 바르시네요. 자 면접 부분은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면접까지 갔다는 거는 이전 거 뭐 LTEP까지 통과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된 친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 특히나 채용 방식의 변화로 더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롯데그룹 전형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세요. 이렇게 좀 일단은 뭐 훑어주세요. 네. 이미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충분히 저희 방송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서류 보고 인적성 LTEP 보고 원스톱으로 면접 보고 신체 검사 보고 학교 가는 구조인데요. 그 이 회사의 면접의 핵심이 구조화 면접은 정말 전통적으로 수년째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이걸 과감하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전형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그 지원자의 해당 경험을 나름 꼬치꼬치 묻는 패턴이다 보니까 담당자의 거짓 경험이나 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답변을 한다면 굉장히 무리할 것이고 그 본인의 경험을 굉장히 부풀려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겠고요. 어쨌든 이 LTEP에 따라서 갈리는 게 오히려 비중이 전에는 면접 쪽이 좀 더 치중했다면 이번에는 좀 LTEP에 좀 더 발라진 그 인력의 어떤 규모가 있기 때문에 지원자의 규모를 감안해서 좀 면접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LTEP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다익선 많이 풀고 좀 이렇게 엉덩이 무거운 친구들이 좀 승산이 있겠습니다만 면접은 이게 어떤 뭐 담력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그런 말하기 능력도 그렇고 그럴 수 있을 텐데 또 구조와 역량 면접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좀 힘겨워 보이지 않아요? 이게 네. 뭔지 이 기존의 구조와 면접의 형식이 계속 유지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일단 현재로서는 유지가 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철저하게 그 지원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과거에 이걸 왜 했고 어떤 역할이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기여할 수 있는 면이 뭐였고 그때 자신의 시작했던 일부터 끝까지 그 자신의 경험 안에서 그 꼬치꼬치 묻는 경험을 형식이죠. 정신 차리고 시작해서 끝낸 친구가 아니라면 네. 지금부터 그걸 뒤집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말을 그렇죠. 만들어야 될 테고. 그렇죠. 실무 면접관 둘에 본인 한 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꼬치꼬치 묻는데 경험이 영 마음에 안 들면 뭐 우리 집 보다가 이렇게 집 옮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경험이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쩜 좋지? 이러면서 그냥 멍 때리고 죄송합니다. 뭐가요? 아닙니다. 뭐 이런 다이알로그가 이어지겠죠, 여러분. 정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나 면접 가면 면접 대비해야지. 서류니까 서류 대비해야지. 인적성 타임이다.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대비를 하면 곤란해요. 어떤 제작진의 큰 그림.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좀 미천이 좀 있어야겠네요. 그럼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새코님께서 네. 별다방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 오늘 뭐 크게 이렇게 클래스가 퀄리티가 좋은 분들은 아니었는데 네. 좀 뽑아주세요. 그래도 예. 그래도 이번 주에 강원도 가실 예정이시 유해인 캐스터님께서 직접 골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골라주세요. 우리 혜인 캐스터가 좀 골라주시죠. 저는요. 네.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그럼 저는 리오 메시님께. 나요. 네. 메시. 레오 리오 메시님. 메시. 그래요. 리오 메시님.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가장 좀 정상적이었어 느낌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리오 메시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테디슨 커피 드시고 더욱더 분발하시고 정신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예. 분들 정말 고맙고요. 자,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현 강사님과 그리고 유엔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알찬 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반기 대기업 공채 시즌을 맞이해서 계속되는 공채 합격 시리즈. 내일은 올 하반기에 250명을 채용하는 IBK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합격 전략이 방송되니까요. 내일도 꼭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